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지는 건 그냥 비트코인이 빠졌다 수준이 아닙니다. 같은 하락장인데 알트코인 쪽이 더 크게 무너지고 심리가 한 단계 더 꺾였어요. 오늘은 딱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시총이 얼마나 빠졌는지. 둘째, 왜 알트가 더 크게 맞았는지. 셋째, 공포가 극단으로 갔을 때 시장이 보통 어떻게 움직이는지. 데이터 기준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2조 6,600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하루 만에 6%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로 보면 가치가 약 500억 달러가 날아간 셈이에요. 이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같은 상위 종목도 같이 하락했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알트코인들이 두 자릿수 낙폭을 찍으면서 공포가 훨씬 빠르게 번졌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단기간에 20% 이상 밀리면서 시총이 900억 달러 이상 줄었다는 식의 해석까지 나오고요. XRP, 솔라나도 20% 안팎으로 흔들리면서 이번 조정에 체감 충격을 더 키웠습니다. 이번 하락의 1차 배경으로는 연방준비제도 차기 수장 인선 불확실성, 그리고 긴축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금리 부담이 커질수록 시장은 똑같이 반응하죠. 리스크 자산부터 줄이자. 가상자산은 그 프레임에서 가장 먼저 맞는 쪽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 최근 흐름에서 암호화폐가 미국 주식시장과 연동성이 더 높아진 모습이 반복됐기 때문이에요. 즉, 주식이 흔들리면 암호화폐도 같이 위험자산 바구니로 묶여서 압박을 받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하락이 시작되면 가격을 떨어뜨리는 힘이 자발적 매도에서 청산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가격이 급락하자 레버리지를 쓴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정리되면서 최근 3일간 약 50억 달러 규모의 롱숏 포지션이 청산됐다는 집계가 나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청산은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매도가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이 강제로 던지는 매도라서 속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주말 같은 저유동성 구간이랑 결합하면 가격이 한 번 더 꺾여요. 유동성이 얇은 시장에서 강제 매도 물량이 튀어나오면 호가가 비어있는 구간을 그대로 관통해버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빠지냐의 답은 간단합니다. 레버리지 플러스 강제 청산 플러스 저유동성 이 조합이 붙으면 낙폭은 계산이 아니라 사고처럼 커집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비트코인도 빠졌는데 알트코인은 왜 2배, 3배로 맞았냐? 이건 구조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알트코인은 시장 규모가 작고 매수벽이 얇습니다. 즉 매수세가 빠져나가는 순간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신뢰 문제가 같이 붙습니다.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서 대규모 미실현 손실을 안고 있다는 보도들이 돌면 그 불안이 이더리움 하나에만 머물지 않고 알트 전반으로 번집니다. 결국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죠. 대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자. 그래서 알트는 하락장에서 항상 더 크게 맞는 구조가 됩니다. 심리 지표들도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8까지 내려가면서 극도의 공포 구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센티멘트 같은 분석 업체는 비트코인이 특정 레벨 아래로 내려오면서 소셜미디어 상에서 부정적 언급 FUD가 올해 들어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는 식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겁을 못 참고 던지는 구간일 수 있다. 이걸 시장에서는 보통 항복, 캡리큘레이션 가능성으로 연결해서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건요. 항복 신호가 보인다고 해서 내일 당장 반등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센티멘트가 말하는 핵심 취지는 이런 흐름입니다. 공포가 극단으로 가면 추가 매도자가 고갈되면서 하락폭이 제한되는 구간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안정되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주요 레벨 근처에서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야 그 항복 해석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거시가 계속 흔들리고 비트코인이 핵심 레벨을 회복하지 못하면 공포는 며칠 더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반등이냐 추가 하락이냐보다 변동성이 계속 크겠냐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금은 시장에서도 마진콜성 청산이 크게 났고 그게 위험 회피를 더 키웠다는 설명이 들어가 있죠. 이게 사실이든 과장이 섞였든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어떤 시장에서든 레버리지가 한꺼번에 해소되기 시작하면 다른 시장으로도 충격이 번질 수 있다는 것. 왜냐면 투자자들은 자산을 분리해서 보지 않고 리스크 한도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터지면 다른 쪽도 같이 줄이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정리하면 지금은 이겁니다. 첫째, 비트코인이 단기 지지선을 지켜내면서 안정 구간을 만들 수 있느냐. 둘째, 청산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강제 매도 압력이 줄어드느냐. 셋째, 공포 지표가 극단에서 완화되는 흐름이 나오느냐. 넷째, 알트코인은 구조적으로 비트코인보다 회복이 느릴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번 조정의 지도입니다. 결국 이 장의 본질은 하나예요. 이번 하락은 단순한 악재 하나가 아니라 금리 유동성 프레임 위에 레버리지 청산이 붙고 마지막으로 심리 붕괴가 덮친 형태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깔끔한 직선 반등이 아니라 변동성이 큰 구간을 거치면서 시장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이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역체포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던, 그리고 마두로가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만 개의 비트코인과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AI와 양자 컴퓨터 시대의 필수적인 히토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시켜줄 천연 냉각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발상과 연결점이 있는데요. 최근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다. 결국 전력량, 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화폐는 신용, 즉 미국 정부가 안 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종이 쪼가리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건 종이 돈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에너지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쥔다. 이것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 본위제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뜯어고치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부자들을 보면 강남의 아파트, 맨해튼 빌딩 같은 부동산 RWA를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중 인생을 바꿀 만큼의 부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뱅가드 같은 월가 큰손들의 자금 주차장인 미국 주택시장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철거해서 나온 수천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부동산만큼 덩어리가 크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미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마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RWA를 선점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트럼프는 판을 깔았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팔아, 부동산에서 돈을 빼라. 이 메시지에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DTCC, 미국의 탁결 재원과 손잡고 조용히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었을 겁니다. 최근 DT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트럼프가 그린 큰 그림은 이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돈을 빼라는 건 우리가 깔아놓은 RWA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위로 그 돈을 태워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신들의 이 경원짜리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온도나 체인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블랙록이 지금 1조 원어치 샀네 하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건 발가벗고 돈을 옮기는 꼴입니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 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쓸까요?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서 혹여나, 정말 혹여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도 블랙록이 묻었다, 100배 간다 하며 너도 나도 추천하는 RWA 대장주를 들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장바구니에 온도 파이낸스나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담겨 있다면 내려놓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기관 자금의 현금화 혹은 송금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티커 세 글자를 딱 찍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드릴 거고,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신탁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가장 선호하는 출구가 바로 솔라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 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화폐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RWA는 빌딩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고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이름부터가 명확성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퇴출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마약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아직 어떤 코인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으셨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는 또 다른 일반인, 저희 구독자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김도현은 이 채널이 구독과 좋아요로 커지는 것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단연코 회원비, 멤버십 가입을 목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선행을 반대로 악이용의 정보 공유를 빌미로 문자를 받아서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식의 질이 나쁜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으실 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구독자님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히든코인의 정보 받으신다고 무작정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가격의 2배, 아니 단기로 10%만이라도 변동되어도 그때 사둘 걸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한 목표가를 두고 지금 가격에서 40배 이상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4천만 원, 300만 원이 1억 원 이상이 될 큰 파동을 여러분들은 관점과 목표가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기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 후 한 분씩 놓치지 않고 꼭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알려드린다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코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분석한 기관과 캔톤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관점을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